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종교개혁의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구텐베르크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 진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감을 따다가 인쇄기를 계속 돌린 것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라든가 비판 의식 같은 것은 없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더비가 사랑한 책들의 저자 김유석입니다. 역사를 전공한 후 몇몇 역사 관련 서적들을 저술했으며 틈새 책방과는 국기에 그려진 세계사 이후 두 번째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영국 런던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자료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소더비가 사랑한 책들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소더비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사실 매우 우연한 기회 덕분이었습니다. 와이프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더비라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경매를 직접 관람하러 가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경매장은 아무나 못 가보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정재계 인사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또 거래되는 물건들도 피카소나 워홀의 그림 같은 되게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나 거래가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소더비는 누구나 들어가서 내부 갤러리를 관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매장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플래시만 터뜨리지 않는다면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요. 사실 소더비를 방문하는 것은 다른 런던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누구나 언제나 또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소더비의 이러한 모습들을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더비가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은 책이라는 점입니다. 소더비의 창립자 사무엘 베이커가 1744년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건 경매를 성공시켰는데 바로 베이커는 오랫동안 고서적들을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더비가 처음 미술품 판매에 손을 댄 것은 20세기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초반 150년에서 200년에 이르는 동안은 소더비는 주로 책과 관련된 경매에만 집중했던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책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경매 기록들은 소더비가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더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책 경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이나 문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입니다. 책이나 문서들은 다른 경매 물건들, 그러니까 그림이나 조각과 마찬가지로 누가 소유했었는지, 누가 팔았는지 등과 관련해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로버트 케네디가 소유했던 책은 훨씬 비싸겠죠. 그런데 그 문서나 책들은 그 자체로도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링컨의 노예 해방 문서는 그 문서 자체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노예 해방 문서 덕택에 미국 사회에 불러일으킨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때문에 경매장에서도 비싸게 팔릴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책과 문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 덕택에 소더비가 진행한 수많은 경매 중에서도 책과 관련된 경매에 집중해서 이 책을 엮어보았습니다. 한 챕터는 마그나 카르타에 관련된 내용에 할애했습니다. 사실 이 챕터는 경매에 먼저 관심을 가져서 써진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러니미드라는 곳을 방문한 다음에 쓰게 된 것입니다. 러니미드라는 곳은 바로 존 왕이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를 서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구글에 찾아보니까 마그나 카르타 기념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보게 된 것인데요. 당황스럽게도 그곳은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냥 넓은 초원에서 소와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진흙을 피해서 이렇게 조심조심 걷다가 보면은 저 멀리 언덕 숲 너머로 조그맣게 이렇게 기념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표지판이 막 보이고 막 가는 길은 깔끔하게 석재나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을 텐데 마그나 카르타 기념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구글맵이 없었다면 찾아가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겨우 찾아갔더니 더 놀라운 것은 마그나 카르타 기념비가 미국인들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변호사 협회가 자금을 확보해서 건립을 한 건데요. 즉 영국의 위대한 유산인 마그나 카르타가 미국인들에 의해서 기념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기념비 바로 옆에는 존 F 케네디 추모비도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 역시 저에게는 기괴해 보였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그 이름 자체로도 위대한 헌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뭐 저 멀리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역사 시간이나 정치 사회 시간에 반드시 배우는 중요한 문서가 바로 이 마그나 카르타인데 영국에서는 딱히 화려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놀라웠고 또 존재하는 기념비 자체도 외딴 곳에 있는 데다가 미국인들이 세운 것이라는 점이 또 한 번 놀라웠던 점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들이 제 책에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문서 마그나 카르타가 이 정도 대접밖에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랍고도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주제는 2015년 소더비 뉴욕에서 구텐베르크 성경 8장을 놓고 진행된 경매에 관한 것입니다. 겨우 8장이지만 97만 달러, 한화로는 약 11억이 넘는 금액에 판매가 된 것인데 그렇게 엄청난 가격에 팔린 이유는 아무래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계몽주의의 발전에 엄청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뭐 쉽게 말하면 책을 많이 찍어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해지는 거고 뭐 성경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더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생기고 분석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종교개혁 시기에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루터가 성당 하나에 그냥 라틴어로 된 방방문 하나를 붙였더니 이게 불과 2주일 만에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독일 전역에 퍼지고 또 옆나라 스위스까지도 건너갔다고 하니까 영향력을 놓고 보았을 때는 가히 인쇄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제가 흥미를 갖는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과연 자신의 발명이 가져올 영향력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텐베르크는 그저 뼛속까지 사업가였습니다. 책에도 적었지만 그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 차례 시도했었고 또 인쇄업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법 많은 빚도 져야 했습니다. 뭐 성경을 찍어낸 것도 당연히 돈이 되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요. 그가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개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급진적인 정치 사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집니다. 19세기 초 독일의 한 수녀원이 해체되면서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많은 고문서들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매각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그 문서들이 조금씩 연구가 되었고 이제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문서들 중에서 다량의 면죄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들은 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금속 활자 인쇄기로 인쇄된 것들이었는데 약 1454년에서 1455년 사이에 인쇄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활자의 형태를 분석한 연구자들이 이 면죄부들이 바로 구텐베르크가 인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지요. 몇몇 활자들이 구텐베르크가 찍어낸 성경의 활자 모양과 똑같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구텐베르크는 같은 인쇄기로 면죄부도 발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도 인쇄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인쇄술은 나중에 종교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루터가 붙인 반박문이 전 유럽에 퍼지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는데 바로 이 루터의 반박문이라는 게 당시 그 만연하던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당시의 가톨릭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종교개혁의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구텐베르크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 진 빚을 갚으려고 뭐 열심히 일감을 따다가 인쇄기를 계속 돌린 것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뭐 깊은 이해라든가 비판 의식 같은 것은 없었을 거예요. 구텐베르크와 그의 인쇄술은 지금 이제 뭐 구글 같은 데 쳐보면 항상 지난 1000년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발명 중에 하나로 항상 손꼽히는데 정작 그 자신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눈꼽만큼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로 구텐베르크 주제를 가장 개인적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 주제로 손꼽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 물건의 가치가 대체 어떻게 매겨지게 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 책을 보신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헌책방에 책을 팔아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제가 책에 밑줄을 긋거나 노트를 해놓았다면 그 책은 아마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밑줄을 긋거나 노트를 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나폴레옹이라면 그 책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아마 소더비가 사랑한 책들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 자체보다는 물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책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이 1937년에 영국의 노동당 당수였던 클레멘트 애틀리에게 우리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몰아내자고 편지를 썼는데 왜 대체 당시 영국 수상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노동당의 당수였던 애틀리에게 마오쩌둥이 편지를 쓴 것이었는지, 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혹은 개인적인 이야기들, 물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책을 보신다면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흥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책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 중에 한 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더비가 사랑한 책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